여러분이 그레이스 박사의 입장이라면 이런 무모한 작전에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연인 같은 소중한 존재를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결국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용기는 영웅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는 가치라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상입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우주 한복판에서 깨어난 그레이스의 모습이죠. 기억을 잃은 주인공과 배경을 모르는 관객은 상황 파악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주인공의 혼란과 관객을 동기화시켜서 인물에 빠르게 몰입시키며 시작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지만 영화는 직관적이고 유머러스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소설에서 꽤 긴 분량을 할애한 파트를 순식간에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그레이스는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뭘 해야 하는지 찾아가는 게 초반의 중요 흐름입니다. 이 상황은 과거의 자신이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닥친 일을 해내는 집중력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미션을 향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주제가 확장되는데요. 주인공이 프로젝트를 해내는 동력이자 작품의 메인 주제는 용기죠. 이 영화는 용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용기는 언제 필요한가? 용기는 어떻게 내는가?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담고 있는 게 바로 영화의 제목, 프로젝트 헤일 메리죠. 미식 축구에는 헤일 메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도저히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역전의 기적만을 바라고 던지는 확률 낮고 무모한 도박성 패스를 뜻하죠. 쿼터백이 이 패스를 던지면 3-4명의 리시버가 모두 달려갑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은 방해하기 위해 달려들죠. 일단 던져버린 공이 우리 팀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기도 메타 작전인데요. 요약하자면 경기가 끝나기 직전 막다른 순간에 불확실한 패스를 일단 저지릅니다. 그리고 동료를 믿는 거죠. 이 짧은 행동에 영화의 모든 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안전한 선택지가 없는 위기의 순간은 용기를 내야 하는 타이밍인데요. 아스트로파즈가 태양을 잡아먹는 영화 속 상황이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답을 모르겠는 문제를 찍어야 하거나 진학할 학교나 학과를 고르고 첫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등 불확실한 앞날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죠. 그때 용기를 내는 방법은 확신이나 보장, 안전이 아닙니다. 일단 던지는 거죠. 헤일 메리호가 쏘아지는 과정이 그렇고 그레이스를 보내는 총책임자의 결정과 로키에게 돌아가는 주인공까지 똑같습니다. 모두 결과를 모르는 도박에 마지막 한 수를 던지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날 믿어주는 사람 덕분입니다. 용기의 순간, 방법, 근원까지 헤일 메리에 모두 담겨있죠. 하지만 주인공 그레이스는 이런 용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과거 회상 장면에서 그는 노란색 우비를 입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노란색은 유화적인 느낌을 주고 서구권에서는 겁쟁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비를 입고 있는 모습은 걱정이 많은 그레이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원작에서는 노란색 점프수트를 입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과 구분되는 민간 전문가라는 의미였죠. 영화에서는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노란색 우비를 입히자 세계를 구하기 위해 모인 영웅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레이스가 눈에 띄는 이방인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레이스가 강제로 보내졌다는 걸 모르기에 관객들은 그가 영웅적인 과학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가 진정한 용기를 깨닫고 도전하는 과정은 스토리텔링의 훌륭한 장치인 3의 법칙에 따라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지 못해 탑승을 거부하죠. 결국 강제로 기절해 우주선에 태워집니다. 두 번째는 아메바 채취 과정인데요. 직접 선회로 나가는 위험한 작전인데다 중간에는 목숨을 건 점프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는 자신이 강제로 태워진 줄 모르던 스스로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그레이스가 얼떨결에 쥐어짜낸 용기였죠. 그러나 이 작전은 거의 실패에 이릅니다. 죽을 뻔했던 그레이스를 살려낸 건 동료 로키의 영웅적 행동인데요. 이는 세 번째 도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 용기는 위험에 빠진 돌덩이 로키를 구하기 위해 그레이스가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 위험에 뛰어드는 순간인데요. 자신이 강제로 보내진 겁쟁이라는 걸 기억하고도 친구를 구할 유일한 도박을 향해 목숨을 겁니다. 자신을 구해준 친구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자 나를 믿어주는 동료를 믿고 던지는 헤일 메리죠. 완전한 실패와 의미 있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용감한 도전과 성공이라는 세 번의 기회를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는 외계인 친구 로키가 있었죠. 그가 어떤 변화를 준 걸까요? 헤일 메리의 중요한 점은 패스라는 겁니다.
일단 던지긴 했는데 누군가 받아야 되죠. 동료를 믿어야 하는 작전입니다. 로키와 그레이스가 처음으로 소통을 시작할 때 로키는 메시지가 담긴 상자를 던지죠. 처음에 던진 상자는 놓치고 다시 천천히 던진 상자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패스를 연습하며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 같았는데요. 두 우주인의 관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냥 연료가 남아서 나눠주는데 영화에서는 로키가 6년 늦게 집에 가면 된다며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리죠. 로키의 영웅적 희생 이후에도 그레이스가 로키를 치료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에리디언 우주선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삭제하고 로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마지막에 선택을 위해 남겨둔 느낌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영화에서 느껴지던 용기와 희생의 영웅적 의미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주었죠. 그레이스가 로키를 구해준 것은 친구 한 명의 목숨을 살려준 행동이지만 결국엔 에리디언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용기도 그 시작은 개인적인 관계의 소중함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로키는 그레이스의 대의를 위한 영웅심을 심어준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구해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되어준 겁니다. 헤일 메리호가 떠나기 전 야후 선장이 그레이스에게 설명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잘 풀렸지만 그레이스를 강제로 태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에바 스트라트의 결정은 괜찮은 걸까요? 산드라 휠러 배우가 연기한 에바는 원작에서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의 국적에 따라 독일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원작의 스트라트는 훨씬 더 냉혹한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규칙도 도덕도 없는 막 나가는 인물로 나오죠.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은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이 제안한 파스칼의 내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 똑같고 신이 있다면 믿는 자만 이득이라는 내용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녀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면 믿는 게 이득이라고 말하죠. 헤일 메리 프로젝트 역시 임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완벽히 알 수 없지만 가만히 앉아 멸망을 기다리느니 모든 것을 걸고 우주로 던지는 쪽이 이득이라고 믿고 저질러버립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남극의 핵폭탄까지 터뜨리는 사람에게 과학자 한 명을 강제로 태우는 것은 별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영화에서의 스트라트는 좀 더 인간적인 면이 강조되는데요. 이를 위해 그녀가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를 부르는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는 이 노래를 출산 직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아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설명했죠. 상황에 찰떡으로 어울리는 가사에 산드라 휠러의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더해져서 스트라트라는 캐릭터의 입체성을 만들어주는데요. 단순히 임무에 몰두하는 냉혈한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세상에서 희망을 향해 최후의 수를 던지는 논리적인 낭만주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작의 캐릭터를 재해석한 인물이지만 저는 원작자인 앤디 웨어의 소설들이 늘 이런 인물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션에서도 비슷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과학자들이지만 그 누구보다 낭만적인 결정을 내리죠. 컴퓨터처럼 확률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확률을 계산합니다. 공대생 프로그래머였던 작가의 이상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이죠. 그의 장편 소설 3권 중 나머지 하나인 아르테미스까지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감독인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가 연출을 맡고 마션부터 각본을 맡아온 드류 고다드가 작업해서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정말 기대되네요.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며 인류를 위해 모든 걸 거는 모습은 보기엔 멋지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용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주적인 이야기를 해도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죠. 도망치고 싶지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성공할 확률은 0%에 가까워 보일 때 이 영화가 생각날 것 같은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